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권유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단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인데 둘 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D램은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미. D램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데이터 센터, 기타 등등 연산을 요하는 전자기기에는 폭넓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저장 장치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데이터 센터, 기타 등등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낸드 플래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도 세계 1위지만 미래에도 세계 1위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력도 세계 최고지만 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R&D 투자 규모가 항상 세계에서 1위에서 3위권을 유지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구글에 이어서 세계 2위였는데 세계 1위를 한 적도 여러 번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은 돈이 많고요. 또 기술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기술 개발비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의 미래는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미세 공정인데 그 미세 공정에서 현재 7나노 이하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 뿐입니다. 그런데 TSMC는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파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다 잘하는데 파운드리만 놓고 봐도 세계 2위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하는 분야는 10개도 훨씬 넘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7나노 이하의 공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7나노 이하의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가 독식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98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3배가 크거든요. 그런데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약체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보면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진정한 포텐은 2030년 이후에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적은 겁니다. 10년 후니까 장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 점유율이 현재 세계 1,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인간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만큼 급격하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완만한 성장 내지는 못해도 현상 유지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스마트폰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스마트폰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점유율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를 보면 애플이 독식하고 있는 고급 스마트폰에도 삼성이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G 플립이나 갤럭시 G 폴드 2 같은 고급 제품도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고급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수익성은 당연히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삼성이 지금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ARM과 AMD와의 협력으로 최근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사의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남의 물건을 받아서 조립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만든 걸 조립하는 게 수익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일곱 번째는 이미지 센서 점유율이 현재는 세계 2위인데 앞으로 1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미 현재 1위인 소니보다 기술력은 더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소니의 프리미엄 폰에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인데요. 얘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에도 많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에도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몇 년 전에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요. 얘가 아직 포텐이 지금 안 터지고 있습니다.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하고 몇 년 동안 적자에 시달리다가 10년 이후에 거의 포텐이 터졌거든요. 지금의 유튜브로 만든 것은 구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만은 이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몸값도 9조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앞으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하만의 포텐이 본격적으로 터질 거라고 봅니다. 아홉 번째는 삼성은 이미 인공지능 특허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공지능 시대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왔다고는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공지능 시대는 저는 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미 세계에서 특허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열 번째는 5G 통신 장비에서 삼성이 현재 세계 4위인데 현재 1위인 화웨이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도 사실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먹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11번째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적자에 시달리던 LCD를 철수하고 QD 디스플레이로 한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삼성이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2번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무조건 올 텐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올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인공지능과 5G, 자율주행, 전기차, 언택트, 원격, 비대면 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가 될 텐데 여기에 필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최대 먹거리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서버 D램이나 기업용 낸드 플래시의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사실 지금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가 현재 잘하고 있는 분야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거의 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도태가 될 게 뻔한데 삼성의 현재 수준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포텐이 터질 만한 게 제 눈에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동안에 몇 배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린 게 이 정도인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다루지 않은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은 각자가 비판적으로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